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 코로나에 관련한 뉴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실은 일일 확진자가 31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의 경우 2,900만 명에 달합니다. 9월 초 전 세계 일일 확진자 30만 명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기록이 경신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말 일부 교회와 집회 참가자들이 속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발생하며 하루 확진자가 441명이 발생하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고 검사 용량을 확대시키며 감소세를 보이더니 결국 지역 발생이 두 자릿수로 내려오기도 하는 등 아직 조심해야 할 단계이지만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선언하며 자축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우한의 방역 관계자들을 치하하며 표창을 주는 등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에 가까운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중국에서 해외 감염을 제외하고는 지역 감염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한국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5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드러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들 모두가 무증상 감염자였다고 알려졌는데 중국 내 감염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가운데 어이없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방역당국이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를 찾아낸 덕분에 중국의 거짓말이 또 한 번 들통난 셈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이 한국에 오려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중국인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의 방역 결과를 믿고 이들에게 비자를 내주고 있지만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별 방역 절차를 적용 중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방역 당국의 철저한 이중 방역이 없었다면 또 하나의 방역 구멍이 생길 뻔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이틀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7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6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며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일본 경제가 또 한 번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600여 명의 최근 하루 확진자는 안정적인 추세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어떤 날에는 200명에서 다음 날에는 700명으로 널뛰게 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가 내년으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예정대로 내년 7월 23일 올림픽이 개막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했다는 의미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이겨냈다는 뜻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또다시 그들의 행보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보는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AFP 역시 여전히 일본의 국경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닫혀 있으며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4명 중 1명만이 내년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를 지지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연기 또는 취소를 지지한다는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도 발표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입국한 일본인의 코로나 확진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일본인이 가족 방문을 위해 일본에 갔다가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격리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직장이 있는 이 사람은 다시 한국에 입국했고 입국 직후 받은 한국에서의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인 A씨는 일본에서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고 분명히 완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각기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한국의 보건당국은 양국의 검사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검사는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이유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에 반드시 제3, 제4의 코로나 유행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의 제한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무증상자의 대상에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경찰관이나 군대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수 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경찰 등과 같은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검사를 정부가 앞장서서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진을 통해 무증상자가 코로나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유증상자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여전히 PCR 검사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꺼리고 있고 정부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오는 등 일본의 검사에 대한 신뢰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일본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씩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수집할 수도 없어 대학이나 의료기관들이 독자적인 임상 연구를 추진하지 못한 채 한국을 비롯한 해외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일본 내 무증상자들은 곳곳에서 제3, 제4의 코로나 유행을 부를 시한폭탄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는 알고 보면 깨름칙한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